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이야기는요. 지금 이제 11월에는 대부분 이제 그 대표이사가 바뀌고요. 그리고 이제 조직 개편도 이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그 경영진, 뭐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사업부장, 부문장 등이 이제 교체가 되는 시기인데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아무래도 조직에 대한 그 안정화가 되겠죠. 그리고 한 해 동안의 경영 활동을 다 정리하는 시점에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짜기 전에 당해년도 그 활동에 대한 리뷰를 지금 하고 있을 텐데요. 그 리뷰 결과를 이제 통해서 내년도 이슈를 도출합니다. 그럼 대부분은 이제 그 경영도 있지만은 인적 자원 관련해서 조직 문화의 측면에서는 뭐 개선 사항이 없을까 이런 이슈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그 다루는 11월이 되는데요. 뭐 11월에서 연말까지 또는 뭐 내년 초 해가 바뀌었을 때 고민할 부분이 한번 새롭게 해보자, 새롭게 출발해보자, 또는 작년, 그러니까 2020년 한 해 동안에 조직 문화상에 있었던 이슈가 있다면 그거를 새롭게 2021년에 한번 풀어보자. 대부분 조직 문화 관련된 이슈는 소통에 관련된 이슈가 확률이 높습니다. 소통 그럼 또 구체적으로는 뭐 코칭 문제, 또는 회의 문제, 또 보고 문제 이렇게 세분화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하여간 커뮤니케이션 상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 근데 그게 조직 문화에 대한 그 영향을 받는 것 같아. 되게 이렇게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대부분의 조직들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조직 문화의 활성화를 희망할 거고요. 조직 문화의 활성화를 우리가 됐다 볼 수 있는 그 잣대로서 조직 구성원들 간의 상하 간의 어떤 그 소통에 대한 활성화, 즉 조직 문화 활성화 이코르 소통의 활성화 이런 등식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 여러분에게 그 조직 문화 활성화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그 교육에 대해서 워크숍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조직의 활성화, 소통의 활성화를 위해서 워크숍을 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가,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가, 이게 한 가지고요. 다른 한 가지는 두 번째는 그 같은 워크숍을 진행할 때 필요한 퍼실리테이터를 어떻게 하면 양성할 수 있을까. 조직 활성화 및 소통 활성화 워크숍을 진행하는 퍼실리테이터 양성 교육,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이야기를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이야기 여러분들 교육과정을 기획하는데 워크숍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프로그램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실제 막상 진행하려다 보니까 걱정이 돼. 딱 이미 해왔는데 담당자 입장에서 처음 해보는 아직 그런 경험이 그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해본 경험이 적으신 분을 위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최근에 했던 사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11월 11일부터 10일까지 이틀 동안 풀데이는 아니고요. 11일 오후 그 다음에 12일 오전 오전 오후 각각 3시간 모듈로 해서 총 6시간 동안 대구에 소재하는 대구 그린파워라는 그 발전회사 열병합 발전회사의 구성원 팀장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이때 워크숍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제목은 전사 조직 활성화 워크숍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소통이 잘 되는 조직 문화 활성화예요. 즉 내용상 보면은 조직 문화의 개선 포인트를 찾아서 한번 새롭게 해보자. 이슈를 도출해서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활동을 도출하는 것이 1차적인 과제였고요. 두 번째는 소통 문제로만 놓고 봤을 때 커뮤니케이션의 그 유형상의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상대방에게 어떻게 그 소통하는 것이 좋은 건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소통이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그거를 체감해보는 그런 활동을 해보고요. 그냥 보통 이 워크숍 오기 전까지 나의 교육 참가자들, 워크숍 참가자들의 소통 방식, 그 다음에 소통에 대한 수행 능력은 지금 어떤지를 느껴보는 그런 액티비티를 해봅니다.
그런 걸 통해서 내 소통에 이런 단점이 있구나. 그리고 진단을 해보니 이런 유형이구나. 따라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나는 어떤 강점, 약점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단점을 보완하겠구나. 상대방은 나와 다르구나. 상대방의 유형에 따라서 나는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해야겠구나. 이런 부분을 도출하게 하는 워크숍입니다. 이번 시간은 소통 활성화에 관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서는 이제 조직 문화 활성화에 대한 워크숍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고요. 소통 활성화 워크숍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제목은 그 대구 그린 파워에서 꼭 집어서 요구했던 제목이라 그대로 썼는데요. 내용은 소통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워크숍 방식으로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그 팀, 현재 속한 단위 조직 또는 뭐 회사 차원에 있어서의 그 발전 단계 부분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갈등이 심하냐, 아니 심하냐 이런 걸 알 수 있는 그 간단한 진단 툴입니다. 요거는 이제 나눠지는 시트고요. 실질적으로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진단 툴은 따로 하나 있습니다. 그걸 보고서 이제 시간을 정하게 되는 거죠. 포인트는 이겁니다. 포밍, 스토밍, 노밍, 그 다음에 퍼포밍. 조직의 발전 단계는 최초로 그러니까 조직이 형성되어지는, 만들어지는 시점, 포밍, 갈등이 발생하는 스토밍, 그 다음에 어떤 그 규범화, 이제 룰이 만들어지고 어떤 안정화되는 노밍, 그 다음에 퍼포밍, 성과가 나는 단계, 이렇게 발전해 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 현재 단위 조직 또는 뭐 그 회사 차원의 조직은 어느 단계일까요? 이것을 제시하는 그 진단지를 보고서 표시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소통 문제가 좀 여기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10가지 항목은 대개 그 서베이를 해봤을 때 저성과 조직에서 나타나는 공통적 특징인데요. 이 중에 리더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몇 개 문항일까요? 아니, 리더가 아니라 구성원에게 연관되어지는 관련되는 항목은 몇 가지일까요? 리더가 탓이 더 많을까요? 구성원 탓이 더 많을까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성원의 그 관련된 항목이 리더에게 관련된 항목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저성과라는 조직의 특징 보면은 뭐 목표의 불명확, 의사결정의 불명확, 그 다음에 전략 부재, 그리고 소통이 안 돼. 즉 소통 부분이 저성과를 만드는 조직의 주요 요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같은 부분에서 다 극복을 하려면 사실 리더의 구성원에 대한 소통이 또 활발해야 됩니다. 따라서 소통의 활성화는 조직의 성과를 위해서도 당연히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고성과 조직을 지향한다고 했을 때 그럼 무엇을 잘해야 되는데 고성과 조직의 특징을 지금 이야기할 때 이 도표를 활용합니다. 목표가 명확하고요. 방향성도 명확하고요. 효과적으로 일하는 방식이 명확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일에 대한 책임과 역할과 책임이 명확합니다. 이것이 유지된다는 거죠. 따라서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고 효과적인 방법을 하고 있고 담당자들이 각자 맡은 일을 책임지고 다 하기 때문에 결국은 목표치 달성 여부는 나중 문제지만 목표의 근사치, 목표치 달성인 근사치를 가고 있다는 거죠. 즉 이와 같은 것이 나타난 것이 바로 고성과 조직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얘기할 때 출근해서 퇴근할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일상적인 대화, 토크나 다이어로그는 아니죠. 말 그대로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조직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소통이 되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소통을 또 본다면은 누구나 심리적으로 나 좀 바라봐줘, 내 얘기 좀 들어봐줘, 나를 인정해줘, 이런 마음이 있답니다. 즉 누구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상대방이 듣기를 원한다는 거죠. 따라서 소통, 주고받고 명확하게 주고 공감적인 또 경청해주고 공감이 담기는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이 조직 문화 활성화 또는 고성과 조직 내는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이유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얘기할 때는 말, 글, 그 자체보다는 톤,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다. 그래서 대화 나눌 때는 바디랭귀지, 제스처 부분도 매우 중시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직대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소개할 때 저는 미생 드라마에 있는 예시를 많이 드는데요.
그 다음에 또 백종원, 코칭, 멘토링 이런 관점에서는 피드백 이런 관점에서는 백종원의 그 사례가 상당히 그 예능 프로그램 하고 있는 뭐 골목식당, 뭐 마스의 강자 등 이런 부분에서 많이 그 좋은 예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영상은 TV 또는 뭐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예시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리더 입장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은 명확하게 이야기할 때도 있고 피드백도 해줘야 된다. 또는 코칭 관점에서 또는 명확한 지시 관점에서 더 커뮤니케이션을 하기도 해야 된다. 이런 예시로 많이 씁니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그 효과적인 방법인데 이런 경우죠. 상대 의도를 몰라. 내가 상대와 그 의견이 달라. 그 다음에 서로 감정이 많이 상했을 때 이럴 때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요령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효과적인 전달 방법을 알고 상대방의 생각과 느낌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의 생각과 느낌 효과를 전달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을 하나로 좀 만드는,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즉 대화 과정 중에 뭔가 어긋나는 게 있거든요. 그걸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대방에게 커뮤니케이션의 그 내용과 나의 태도에 대해서 그 가급적이면 그 소통에 대한 것을 피드백 받는 것도 습관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 감정 어때? 오늘 커뮤니케이션 나눴는데 어때? 혹시 내가 얘기한 것 중에 불편한 점은 없었어? 뭐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받는 것이 도움됩니다. 감정 상태가 중요한데요. 결국 커뮤니케이션은 감정 부분에 대한 것이 부닥칠 때 쓸 땐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람은 심리적으로 이성이 너무 지나쳐도 이 대화가 안 되고요. 그냥 감정이 너무 복받쳐도 대화가 안 됩니다. 이성과 감정이 좀 균형이 돼 있을 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좋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균형을 만드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말을 좀 많이 해야 되고 부정적인 말보다는. 그 다음에 숨어있는 그 감정에 의해 그 표현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런 거 좀 찾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에 대한 건 말할 거 없습니다. 뭐 다운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신체적으로 심호, 자세를 바꾼다, 뭐 잠깐 뭐 산책을 한다,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죠. 가급적이면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긍정적인 거,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대도 안 되는 말 하나 있네. 이런 생각 버리시고요. 상대방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 가지시고, 그 다음에 감정, 좀 다운시키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도 지금 밸런스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듣기, 그 다음에 말하기. 그럴 땐 공감이라는 게 또 중요하고요. 말하기 할 때는 이제 질문인데, 질문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 거고요. 뭐 이런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그 표현보다는 서술형, 뭐뭐 하지 마, 뭐뭐 하지 마 보다는 뭐뭐 하시오.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그보다는 나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보다는 내가 지금 이런 상태야 라는 식으로 표현을 좀 해주시고요. 효과적인 대화할 때 요령입니다. 이건 꼭 좀 기억하고 실천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특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상황이 먼저 표현을 해줘야 되고요. 그때의 나의 감정 얘기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 커뮤니케이션 대상자로부터 요구하는 변화, 뭘 해달라는 거죠, 결국은. 그것을 명시가 돼야 됩니다. 대화를 할 때는 상황과 감정과 이펙트와 구체적으로 네가 해줘야 될 것, 체인지해야 될 것, 변화 부분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은 말 그대로 내가 전달하는 메시지대로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요구하는 것을 해내야 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그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따라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 변화 부분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 오해가 없다.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을 액티비티를 통해서 체험을 해봅니다. 카드 조각 맞히기,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는 부분은 카드 조각 맞히기 말고 이제 눈 감고 원하는 대로 선을 이어나가는 그런 게임도 해보고요. 그래 진단지도 있습니다. 진단 유형 알아보는 거. 그래서 예시되는 그 단어들에 대해서 가장 선호도, 가장 잘 표현하는 것 높은 순으로 해서 점수를 줍니다. 그러면 각각 문항, 총 14개 문항에 있어서 제시되는 단어에 대해서 각각 해당하는 점수를 넣죠. A가 가장 나한테 부합된다. 그러면은 4점을. 뭐, 두 번째 단어군에 있어서는 뭐, 이거 1번 군 말고, 다른 단어 군에 있어서 뭐, D가 제일 가득하게 나를 잘 표현한다. 그러면 여기 4점이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점수를 막 하면은 각 A 유형마다 A 경우 몇 점 이렇게 점수가 나올 겁니다. 그 점수를 이제 활용하는 거죠. 유형의 예시들입니다. 그 점수들을 이제 여기다가 표시하는 거죠. 그러면 정사각형이 아닌 이상은 어느 한쪽으로 뾰족 튀어나올 겁니다. 뾰족 튀어나온다는 얘기는 현재 시점에서 나의 그 커뮤니케이션 유형은 A 유형에 가깝다는 겁니다. A 유형이라는 얘기는 이쪽에 가깝다는 거죠. 즉, 두 가지 관점을 봤을 때 과정을 중시하는 유형이냐, 결과를 중시하는 유형이냐, 사고를 중시하느냐, 감정을 중시하느냐. 즉, 과정과 사고를 중시하는 유형이라면 A형, 이런 식으로 유형이 나옵니다. 그럼 아까 진단지를 통해서 점수가 나오겠죠. A형, B형, C형, D형 점수가. 그럼 어느 유형이 특출하게 점수가 높으면, B가 높으면 B형이 되는 거고요. B형은 여기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유형에 따라서 나의 유형이 나오면 그 유형의 강점과 단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 대화할 때 포인트를 알면 좋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끝나고 나면 워크숍도 말미에 이와 같은 그 피드백 요령을 좀 해드리죠. 반드시 또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전체적인 워크숍에 대한 것은 이제 마무리 차원에서 질의응답 받고요. 그러니까 조직 활성화, 그 다음에 소통 활성화, 이 모든 주제에 있어서의 궁금한 것들 질의응답 받고 없으면은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그 조직 문화 워크샵, 그 다음에 소통 활성화 워크샵, 이 같은 것을 진행을 할 때의 내용에 대한 것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앞서는 지금 조직 활성화뿐만 아니라 그 소통 활성화 조직 활성화라는 그 다른 동영상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소통의 활성화 관련되는 워크숍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도움되었습니까? 좀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부분은 워크숍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사실은 자신감 좀 가지시고요. 제가 소개했던 이 내용이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왔다 갔다 뭐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었다면 풀어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3시간 분량, 각각 3시간 분량을 짧게 하려니까 좀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이와 같은 워크숍을 짤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워크숍에 대한 내용 소개는 이상으로 좀 마치겠습니다.